평생을 한 직장에서 묵묵히 일해왔습니다. 공기업이라는 안정된 일자리는 삶의 든든한 울타리였죠.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월급은 삶의 기반이 되었고 일상은 안정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은퇴를 맞닥뜨린 순간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던 습관도, 직장에서 느끼던 존재감도, 무엇보다 일정하게 들어오던 월급도 모두 사라지니 막막함과 허탈감이 엄습해왔습니다. 그저 은퇴 후에도 괜찮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지냈던 과거의 제가 원망스러웠죠. 사실 우리는 누구나 은퇴라는 긴 여정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은퇴 후의 삶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지 않은 경우 그 현실은 생각보다 냉혹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기업 퇴사 후의 비참한 현실을 경험한 사례들을 통해 은퇴 준비의 중요성과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재설계해야 할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1. 사례 1. 은퇴 후 생활비 부족으로 고통받는 김씨. 김씨는 공기업에서 30년 넘게 근무한 후 58세에 정년퇴직했습니다. 퇴직금과 연금만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그는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퇴직 후 첫 12년은 퇴직금을 활용해 평소 하고 싶었던 여행도 다니고 자녀 결혼도 지원하며 여유롭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발생했습니다. 자녀의 결혼 자금이 퇴직금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매달 나가는 고정비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특히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의료비 지출이 계속 늘어나면서 예금이 빠르게 바닥났습니다. 그는 결국 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시작했고 현재는 월급처럼 들어오던 연금마저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때 조금이라도 저축을 더 해뒀더라면, 은퇴 후에 필요한 고정비를 미리 계산했더라면 이렇게까지 힘들진 않았을 겁니다. 그는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2. 사례 2. 사회적 고립을 겪는 박씨. 박씨는 퇴직 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평범한 은퇴 생활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정작 퇴직 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자 가족 간의 갈등이 점점 커졌습니다. 직장에서는 늘 리더 역할을 했던 그는 집에서도 습관적으로 지시를 하곤 했습니다. 이런 태도는 자녀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왔고 결국 가족들은 점점 그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퇴직 후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도 점차 소원해졌습니다. 회사에서의 유대는 퇴사와 함께 사라졌고 평소 친하다고 생각했던 동료들조차 각자의 삶에 집중하며 멀어졌습니다. 결국 박 씨는 누구와도 소통하지 못하는 사회적 고립 상태에 빠졌습니다. 퇴직 후에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회사에만 의지하고 있었는지요. 인간관계도 퇴직 전에 미리 다져놨어야 했는데 말입니다. 그는 은퇴 후에도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소셜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절감했습니다. 3. 사례 3. 재취업에 실패한 이 씨의 이야기. 퇴직 후 재취업을 꿈꾼 이 씨는 오랜 경험과 공기업 출신이라는 이력을 믿고 자신만만하게 구직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민간 기업에서는 그의 경력을 과대평가하거나 연봉 요구가 높을 것이라 우려의 채용을 꺼렸습니다. 나이도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단순 노무직에라도 지원했지만 평생 사무직에만 익숙했던 그는 새로운 환경에서 일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체력적으로도 버티기 힘들었죠. 이 씨는 공기업 출신이라는 타이틀만 믿고 은퇴 후 스스로를 갈고 닦지 않은 제가 문제였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다른 기술이나 자격증을 준비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좌절하지 않았을 겁니다. 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은퇴 준비를 위한 3가지 핵심 전략.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은퇴 후 삶은 단순히 퇴직금과 연금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성공적인 은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1. 철저한 재정 계획 세우기. 은퇴 후 예상되는 지출을 구체적으로 계산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을 미리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가족 지원금을 대비해 비상금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2. 지속 가능한 소셜 네트워크 구축하기. 퇴직 후에도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나 모임, 취미 활동을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다양한 세대와 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사회적 고립을 막을 수 있습니다. 3. 새로운 기술이나 자격증 준비하기. 은퇴 후에도 소득을 창출하거나 의미 있는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자격증을 취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자존감을 높이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마무리.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은퇴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인생의 큰 전환점입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맞이하면 충격과 고통만 남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철저히 준비한다면 은퇴 후에도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공기업 출신이라고 해서 안정된 은퇴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의 시간을 어떻게 준비하고 설계하느냐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작점입니다. 전문가, 칼럼. 은퇴 후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실질적인 방법들. 퇴직 후 삶이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다. 많은 은퇴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입니다. 특히 공기업처럼 안정된 직장에서 오랜 시간 일한 사람들이 은퇴 후 더 큰 충격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안정된 월급과 직장에서의 역할은 우리 삶의 중심축이었고 은퇴 후 갑작스럽게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충격은 미리 준비한다면 줄일 수 있고 더 나아가 은퇴 후 새로운 삶을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은퇴 후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마음의 준비가 가장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준비를 단순히 돈의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재정적인 준비는 매우 중요하지만 마음의 준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은퇴 후 가장 큰 변화는 소속감의 상실입니다. 더 이상 직장에서 역할이 없다는 사실은 사람들에게 정체성의 혼란을 줍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은퇴 후의 삶은 나만의 새로운 여정이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에서 주어진 역할 대신 내가 주도적으로 선택하는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퇴직 전에 취미를 개발하거나 하고 싶었던 일을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한 공기업 출신 퇴직자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퇴직 후 몇 달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무기력해지고 내가 무가치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예전에 배우고 싶었던 사진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전시회를 열며 새로운 목표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음의 준비는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는 자세에서 시작됩니다. 2. 재정 준비. 현실적인 목표 세우기. 퇴직금과 연금만으로 충분하다고 믿는 것은 위험한 착각입니다. 은퇴 후 가장 큰 재정적 리스크는 지출이 예상보다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자녀 결혼, 의료비, 갑작스러운 사고 등 변수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정 준비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은퇴 후 예상 지출을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매달 나가는 고정비, 주거비, 식비, 공과금 등과 비정기 지출, 의료비, 여행비 등을 꼼꼼히 파악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예상 지출을 충당할 수 있는 소득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 퇴직자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퇴직 후 연금만 믿고 살다가 몇 년 만에 예금이 바닥났습니다. 결국 퇴직금 일부를 투자해서 월세 수익을 내는 소규모 부동산을 마련했죠. 지금은 그 월세로 생활비를 보충하며 안정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정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을 넘어 돈이 안정적으로 흘러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3. 새로운 소득원을 마련하라. 은퇴 후에도 어느 정도의 소득이 필요합니다. 연금만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고 경제활동은 정신적으로도 큰 활력을 줍니다. 새로운 소득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좋아하는 일을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일보다 나의 경험과 취미를 살릴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더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한 퇴직자는 요리에 관심이 많아 요리 강습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내가 이런 걸로 돈을 벌 수 있을까 싶었어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을 모아 소규모로 시작했더니 반응이 좋더군요. 지금은 온라인 강의까지 하며 월 1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관심사와 경험을 활용하면 은퇴 후에도 경제적 자립과 동시에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4. 건강관리 가장 중요한 투자. 은퇴 후 삶에서 건강은 재산보다 중요한 요소입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하고 싶은 일도 즐기고 싶은 취미도 모두 물거품이 됩니다. 하지만 많은 은퇴자들이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며 나이가 들수록 병원비로 재정이 악화되는 악순환에 빠지곤 합니다. 건강관리를 위해 중요한 3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꾸준한 운동 습관을 유지하라. 매일 걷기, 요가, 수영과 같은 저강도 운동은 몸에 활력을 줄 뿐만 아니라 우울감도 줄여줍니다. 균형 잡힌 식단을 지키라. 은퇴 후에는 과도한 음주나 기름진 음식을 피하고 채소와 단백질 중심의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라. 문제가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5. 인간관계를 재설계하라. 퇴직 후 인간관계는 크게 변화합니다. 회사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던 관계들은 사라지고 가족과의 관계가 전보다 더 중요해집니다. 이때 가족과의 관계가 악화되거나 외로움을 느끼는 은퇴자가 많습니다.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통 관심사를 찾는 것입니다. 지역 사회활동, 봉사, 동호회 등에서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한 퇴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동네 텃밭 모임에 나가면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고 지금은 그들과 함께 농사를 짓고 수확한 작물을 나누는 것이 큰 행복이 됐습니다. 이처럼 은퇴 후에도 나를 이해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은퇴는 또 다른 시작.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맞이하면 충격과 어려움만 남을 수 있습니다. 이 칼럼에서 이야기한 마음의 준비, 재정관리, 새로운 소득원, 건강관리, 인간관계 재설계는 은퇴 후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핵심 요소들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해 보세요. 은퇴 후 삶은 우리가 준비하는 만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믿고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일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60대 부부, 월 120만 원으로 버티는 극한의 노후 생존기, 퇴직 후 찾아온 현실. 여러분, 혹시 우리 부모님 세대의 현실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도 우리 곁에는 은퇴 후 적은 수입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바로 그런 현실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은퇴 준비부터 퇴직 후의 삶, 그리고 실제 사례들을 통해 우리 모두가 생각해봐야 할 문제를 함께 들여다보고자 해요. 저도 요즘 뉴스나 방송에서 노후 빈곤이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이게 단순히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현실로 다가온 문제라는 사실이 마음 한켠을 무겁게 합니다. 은퇴 준비를 하면서도 내가 잘 준비했나? 걱정이 앞서고 퇴직 후 실제 생활비 마련이 얼마나 어려운지 막상 겪어보지 않으면 상상하기 힘든 현실이니까요. 오늘 제가 소개할 이야기는 60대 부부가 월 120만 원이라는 한정된 예산으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몇 가지 생존 전략들을 사례 중심으로 풀어볼까 합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도 은퇴 준비에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이 계실 텐데 사례들을 통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하는 공감과 함께 조금은 위로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사례, 김씨 부부의 살림 노하우. 김씨 부부는 62세와 60세로 40년 가까이 자동차 공장에서 열심히 일해 오다가 퇴직했어요. 퇴직 후 월 120만 원의 연금과 저축금으로 생활을 꾸려가고 있는데 이 부부는 무엇보다 살림 노하우에 힘을 쏟았답니다. 김씨 부부는 매달 지출을 꼼꼼히 계획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대신 꼭 필요한 부분에는 조금 더 투자하는 방식으로 생활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식비는 시장에서 신선한 재료를 저렴하게 구입해 집에서 직접 요리하는 식으로 해결하죠.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할인 정보를 다 찾아보고 공동 구매도 적극 활용해요. 우리도 한때는 비싼 외식을 자주 했는데 이제는 건강도 챙기고 돈도 절약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지요.
라며 김 씨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계획적인 소비와 생활 습관 개선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분은 동네에서 진행하는 무료 복지 프로그램이나 문화센터의 강좌에도 참여하면서 건강도 챙기고 사회적 교류도 유지하려고 노력해요. 퇴직 후 외로움이 올까봐 걱정이 많았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이 큰 도움이 됐어요. 라고 웃으며 말하는 모습에서 한정된 예산 속에서도 삶의 질을 높이는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 이씨 부부의 작은 창업 도전기. 두 번째 사례는 65세의 이씨 부부 이야기예요. 이 부부는 퇴직 후 월 120만 원의 예산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통해 추가 수입을 만들어내기로 결심했어요. 이씨 부부는 평소 손재주가 좋고 오랜 취미였던 공예를 살려 소규모 창업을 시작했답니다. 처음엔 주변 사람들도 반신반의했지만 우리만의 방식으로 소소하게 만들어 파는 게 생각보다 잘 풀리더라고요. 라며 이 부부는 창업 초기에 겪은 시행착오와 성공 스토리를 전해줍니다. 이처럼 취미를 살린 창업은 단순한 생계 수단을 넘어 새로운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어요.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를 통해 판매 채널을 확장하면서 창업에 필요한 정보와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는 모습을 보면 은퇴 후에도 배움과 도전은 멈추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합니다. 퇴직 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많다는 걸 직접 체험하면서 우리 인생은 아직 시작이라고 느꼈어요. 라고 이씨 부부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큰 용기를 줍니다. 세 번째 사례 박씨 부부의 지혜로운 소비와 지역 사회와의 연대. 마지막으로 소개할 사례는 64세의 박씨 부부입니다. 이 부부는 월 120만 원이라는 한정된 예산 속에서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어요. 박씨 부부는 동네의 자원봉사 모임, 무료 급식 프로그램, 지역 복지센터 등과 적극적으로 연계해 생활비 부담을 덜고 동시에 이웃과의 교류를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얻고 있어요. 우리 동네에 이렇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많을 줄 몰랐어요. 덕분에 외로움도 덜하고 생활비도 조금씩 보충되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라고 박씨 부부는 말합니다. 또한 이 부부는 서로의 역할 분담을 철저하게 하여 집안일, 건강관리, 그리고 예산 관리까지 서로 도와가며 생활하고 있어요. 혼자라면 절대 감당하기 힘들었을 텐데 같이 고민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니까 더 든든하더라고요. 라며 서로의 존재가 큰 힘이 되어준다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사회적 연대와 가족 간의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박씨 부부의 사례는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줍니다. 은퇴 준비와 퇴직 후 생활에 관한 이야기. 우리 모두가 젊은 시절 꿈꾸던 미래는 때로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은퇴 준비를 철저히 하려고 해도 언제나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공감할 문제입니다. 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 이상의 준비가 필요하죠. 첫째, 철저한 예산 관리가 중요합니다. 앞서 소개한 김씨 부부처럼 매달 들어오는 수입과 나가는 지출을 꼼꼼히 따져보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습관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고정 수입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작은 지출 하나도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식비나 공과금, 의료비 등 예상치 못한 비용까지 고려하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둘째, 새로운 도전을 통한 추가 수입을 모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씨 부부의 사례에서 보듯 취미나 특기를 활용한 소규모 창업이나 부업은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 자신감을 회복하고 인생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물론 창업이 쉽지만은 않지만 작은 도전이 주는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해 볼 만합니다. 셋째, 지역 사회와의 연대와 사회적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이 큰 힘이 됩니다. 박씨 부부처럼 지역 복지센터, 동네 모임, 자원봉사활동 등에 참여하면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서 정서적 안정과 새로운 인맥을 형성할 수 있어요. 특히 은퇴 후에는 사회적 고립감에 빠지기 쉬운데 이웃과의 소통은 그러한 문제를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관리 역시 은퇴 후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건강이 좋지 않으면 아무리 돈을 모아도 제대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이죠. 평소 꾸준한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 정기적인 건강검진 등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누구에게나 예측할 수 없는 도전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준비를 한다면 은퇴 후의 생활도 결코 암울하지만은 않을 거예요. 각자의 상황에 맞게 예산을 관리하고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이웃과의 연대를 통해 서로 도우면서 살아간다면 월 120만 원이라는 숫자가 주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니까요. 이 글을 통해 여러분도 은퇴 준비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현재의 작은 습관들이 미래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기 위해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보자는 다짐을 함께 해보세요. 이처럼 현실적인 사례와 생활 속 지혜를 통해 은퇴 후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과 용기를 찾을 수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현실이지만 서로 도우며 지혜롭게 극복해 나간다면 우리 모두가 꿈꾸던 안정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이야기해 볼게요. 위에서 소개한 세 부부 사례 외에도 은퇴 후의 생활에는 정말 많은 고민과 도전들이 숨어 있어요. 우리 주변에 흔히 있는 이야기지만 그 속에는 매일매일 작지만 확실한 선택들이 모여 내일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죠. 예를 들어 한 66세의 정씨 부부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정씨 부부는 평생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살아오다가 어느덧 은퇴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퇴직 후 정씨 부부는 월 120만 원의 한정된 수입에 맞춰 생활비를 꼼꼼하게 조절하면서도 오랜 친구들과의 만남과 동네 소모임에 참여하는 등 사회적 네트워크를 굳건히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정씨 부부는 퇴직 후 돈 걱정 때문에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포기하려 했던 적도 있었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작은 모임을 만들었더니 경제적인 부담은 물론 정신적으로도 큰 힘이 됐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이처럼 은퇴 후에는 단순히 예산 관리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안정과 사회적 연대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닫게 됩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는 한 63세의 최 씨 부부가 있어요. 최 씨 부부는 자동차 공장에서 40년 넘게 몸을 던진 근로자 출신으로 퇴직 후 월 120만 원으로 생활비를 맞추기 위해 온갖 노하우를 쌓아왔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동네 시장에 가서 직접 재료를 구매하고 집에서 건강한 한 끼 식사를 준비하면서 내 몸을 지키는 것이 바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첫걸음이라고 서로 다짐했어요. 게다가 이 부부는 동네 이웃과 서로 돕는 자조 모임을 만들어 식자재를 공동 구매하거나 서로의 요리 비법을 공유하며 서로의 생활을 돕기도 했습니다. 은퇴 후에 우리처럼 한정된 예산으로 살아가면서도 매일 새로운 배움과 도전이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가장 큰 보람은 이웃과 함께 서로를 격려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라는 최 씨 부부의 말처럼 한정된 자원 속에서도 서로 돕고 격려하는 힘은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떠오르는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64세의 한 부부는 평소 꾸준히 운동과 건강 관리를 해온 덕분에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남은 예산을 다른 필수 생활비에 할애할 수 있었어요. 이 부부는 건강이 곧 자산이다 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매일 아침 공원 산책과 함께 간단한 스트레칭을 생활화하며 가끔은 동네 센터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건강 강좌에도 참여합니다. 이 부부의 경험은 우리에게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 이상의 의미를 전해줘요. 돈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건강관리와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장기적인 비용을 줄이고 더 나아가 삶의 질 자체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각양각색의 사례들이 전하는 공통된 메시지는 은퇴 후의 삶이 단순히 경제적인 계산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 사회적 연결, 그리고 꾸준한 자기 관리가 함께 어우러져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월 120만 원이라는 제한된 예산은 누구에게나 큰 도전이지만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각 부부들이 펼치는 노력과 지혜는 분명 우리 모두에게 귀감이 됩니다. 은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에 닥칠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뿐만 아니라 현재의 삶을 어떻게 풍요롭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최대한의 가치를 창출하는 경험은
우리에게 삶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죠. 여러분도 혹시 은퇴 준비를 고민하고 있다면 오늘 이야기한 사례들처럼 작은 변화에서부터 시작해 보세요. 동네 커뮤니티에 참여하거나 오래된 취미를 살려 부업에 도전해 보거나 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 산책을 나서는 것 등 크고 작은 선택들이 모여 미래의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과정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도우며 살아가는 동반자, 친구, 가족의 존재가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글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현실적인 위로와 함께 앞으로 닥칠 도전에 대한 준비와 긍정적인 마인드를 심어주었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길을 걷고 있진 않더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모습은 언제나 존경받아 마땅하니까요. 앞으로도 사회가 주는 다양한 도전과 기회 속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아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신을 위해, 가족을 위해,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이웃을 위해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그 힘이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꿈꾸던 따뜻한 노후를 이룰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이제 조금 여유롭게 살아볼 수 있을 줄 알았죠. 그런데 막상 은퇴하니까 여유는커녕 매달 줄어드는 통장 잔고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퇴직 후 이런 감정을 겪습니다. 평생 공무원으로 혹은 직장인으로 살아오면서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월급이 사라지는 순간, 연금이 있다 해도 예상보다 덜 나오는 금액, 계속 오르는 생활비 앞에선 누구나 막막해집니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서 은퇴 후 살아가기란 월 200이나 250 가지고는 빠듯한 수준을 넘어섭니다. 식비, 관리비, 의료비에다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유지하려면 커피 한 잔도 사치처럼 느껴지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은퇴자들이 묻습니다. 정말 월 200만 원으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대답은 있습니다. 물론 마법 같은 해답은 아닙니다. 익숙한 한국을 떠나야 하고 언어 장벽이나 문화 차이 같은 현실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걸 감수할 수 있다면 은퇴 후 인생 2막을 더 여유롭고 따뜻하게 살 수 있는 나라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소개할 주인공은 58세에 은퇴한 공무원 어씨가 선택한 베트남 다낭입니다. 은퇴 후 월 200만 원으로 살아보니 다낭은 한국인 은퇴자들 사이에서 점점 주목받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생활비가 확연히 낮다. 한국인 커뮤니티가 잘 형성돼 있다. 기후와 음식, 문화가 비교적 한국인에게 잘 맞는다. 다낭에서는 월세 3,040만 원이면 1인 또는 부부가 살기 좋은 깔끔한 원룸이나 오피스텔형 아파트를 구할 수 있습니다. 외식은 한 끼 3,000~7,000원 수준, 마트 장보기도 한국 대비 절반 수준. 병원비나 간단한 건강검진 비용도 훨씬 저렴합니다. 어씨는 말합니다. 서울에선 연금 200으로는 택도 없었어요. 하지만 다낭에선 그 돈으로 집세, 식비, 교통비 다 해결하고도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남아요. 여행도 가끔 다니고요. 현실을 직시하자 내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 많은 은퇴자들이 한국을 떠난다는 결정이 부담스러워 포기하지만 조금만 시야를 바꾸면 이 선택은 오히려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해외 이주에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가족이나 건강, 언어 등의 변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현실을 직시하는 용기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자산, 매달 들어올 연금, 의료비 지출 예상 등을 현실적으로 따졌을 때 한국에서의 삶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 익숙함을 잠시 내려놓고 살아낼 수 있는 환경을 찾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은퇴 후 해외 이주라는 선택입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월 200 해외 생활. 아래는 실제로 월 200만 원 안팎으로 해외에서 은퇴 후 삶을 꾸려가고 있는 세 분의 사례입니다. 베트남 다낭 어씨 전직 교육 공무원 58세 은퇴. 어씨는 서울에서 30년을 근무하고 퇴직한 중학교 교감 선생님입니다. 자녀는 모두 출가했고 부인은 건강 문제로 국내에 남아 계십니다. 은퇴 후 1년간 한국에서 생활했지만 월 210만 원의 연금으로는 외식도 어려운 생활이 계속되었습니다. 우울감이 심해지던 중 지인의 추천으로 은퇴자 커뮤니티를 통해 다낭 장기 거주를 알아보고 떠났습니다.
현재는 다낭에서 한 달 약 180만 원으로 넉넉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해변 산책, 오후엔 독서 모임과 온라인 강의 참여, 일주일에 한 번은 인근 도시 여행을 다닙니다. 외로울 줄 알았는데요. 오히려 여기서 친구가 더 많아졌어요. 돈 걱정도 덜하니 사람들과의 교류도 훨씬 따뜻해졌습니다. 조지아 트빌리시 마이너스 김씨 부부 60대 중반, 자영업 은퇴. 서울에서 식당을 하다가 60대 초반에 은퇴한 김씨 부부는 전세금 1억과 월 150만 원의 국민연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늘 빠듯했고 특히 의료비와 주거비 부담이 컸습니다. 2022년 김 씨는 은퇴자 유튜버를 통해 조지아라는 나라를 알게 되었고 3개월 체험 후 장기 거주를 결정했습니다. 현재 트빌리시에서 월 180만 원으로 두 사람이 함께 생활하며 가끔 한국 음식이 그리울 때만 한인마트를 이용합니다. 주거비는 40만 원 수준이며 외식도 부담 없습니다. 한국인 모임도 활발하고 유럽 접근성도 좋아 자주 소소한 여행을 즐깁니다. 의외였어요. 낯선 곳인데도 삶의 속도가 우리한테 딱 맞더라고요. 돈보다 중요한 건 내가 어디에서 편안해지느냐 같아요. 필리핀 박이호 마이너스 이씨 63세 전직 은행원. 이 씨는 서울 아파트를 정리한 뒤 필리핀 박이호에 정착한 케이스입니다. 그는 은퇴 전 자산 정리 과정에서 수익형 부동산을 매도했고 은퇴 자금으로 약 3억 원을 확보했지만 한국에서 살아가기엔 여전히 불안하다고 느꼈습니다. 박이호는 한국인 은퇴자에게 인기 있는 지역 중 하나로 시원한 고산 기후 덕분에 건강 관리에도 좋고 물가도 저렴합니다. 이 씨는 월 200만 원으로 여유 있게 생활하며 필리핀 로컬 NGO에서 주 2회 자원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돈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만족감이 삶의 기준이 되는 느낌이에요. 여기서 처음으로 사는 맛을 느꼈어요. 마무리 중요한 건 행복의 기준을 바꾸는 용기. 은퇴 후의 삶은 결국 어디서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월 200만 원이 한국에선 막막할 수 있지만 시야를 조금만 넓히면 그 돈으로도 사람답고 오히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보입니다. 기억하세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다시 선택할 수 있는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반드시 익숙한 곳일 필요는 없습니다. 58세에 은퇴하고 이곳에 왔습니다. 월 200으로 누리는 천국 같은 삶. 이 문장이 먼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은퇴 후 월 200만 원으로 가능한 해외 이주 전문가, 시각에서 본 핵심 가이드. 왜 해외 은퇴인가? 은퇴자에게 가장 큰 현실적 문제는 고정 수입 대비 지속적인 지출입니다. 특히 한국의 생활비 상승률은 은퇴자, 소득 증가 속도를 크게 웃돌고 있으며 의료비와 주거비는 가장 큰 부담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물가가 낮고 정주 여건이 괜찮은 해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은퇴 후 월 200만 원으로 가능한 국가 선정 기준. 전문가들은 은퇴 이민 가능 지역을 선정할 때 다음 5가지 기준을 강조합니다. 월 생활비가 200만 원 이내로 가능한지 여부. 기후와 치안 거주 여건. 비자 제도 장기 체류 혹은 은퇴 비자 허용 여부. 의료 인프라 및 접근성. 한국인 커뮤니티 유무 및 언어 장벽 정도. 대표 은퇴 생활 가능 국가 3곳. 베트남 마이너스 다낭 나트랑. 생활비 1인 기준 월 12만 180만 원 부부 기준 200만 원 내외. 주거비 스튜디오 아파트 기준 30만 50만 원. 장점 저렴한 물가, 친숙한 음식, 한국인 거주자 다수, 바닷가 도시의 여유로운 분위기. 비자 관광 비자 혹은 비자런 방식으로 장기 체류. 일부 은퇴자를 위한 장기 체류 서비스 존재. 주의사항 공공의료 시스템은 미흡하므로 사설 병원 이용 필요 의료보험 고려 필요. 전문가 의견 한국인이 심리적으로 적응하기 쉬운 국가이며 기후물가 측면에서 강력 추천 가능. 단, 의료 서비스는 제한적이므로 심혈관계나 만성질환자는 보험 가입 필수. 조지아 마이너스 트빌리시. 생활비 1인 월 150만 원 전후 식비 및 주거비 포함. 주거비 중급 아파트 기준 월세 3,040만 원. 장점 외국인 장기 체류에 유리한 법제도, 유럽 접근성, 자연환경과 조용한 도시생활.
비자 무비자, 1년 체류 가능 입국일 기준 매년 갱신 가능, 정착용, 부동산 취득 용의. 주의사항 대중교통 미비, 언어 장벽 영어 통역률 낮음, 의료 인프라 제한적. 전문가, 의견 장기 체류 제도가 매우 유리하고 정착 비용이 낮아 초기 자금이 적은 은퇴자에게 적합. 단, 문화 적응 및 병원 접근성 등은 미리 검토 필요. 필리핀 마이너스 바기오, 두마게티. 생활비 부부 기준 월 18만 200만 원 여유롭게 생활 가능. 주거비 가구 기준 월세 2,550만 원. 가사 도우미 활용도 가능. 장점 영어 사용 가능. 한국과의 시차 1시간. 은퇴 비자 SRRV 발급 가능. 음식 문화 적응 쉬움. 비자 SRRV 필리핀 은퇴 비자 발급 시 장기 체류 및 혜택 가능 예치금 필요. 주의사항 일부 지역 치안 불안 요소 습하고 더운 기후. 고급 병원은 수도권에 집중. 전문가 의견 영어 사용과 은퇴 비자 시스템이 매우 잘 갖춰져 있어 합법적 장기 체류가 가능. 단, 위치에 따라 기후 치안 의료 수준 차이가 크므로 지역 선정에 주의 필요. 은퇴 이민의 장단점 정리. 항목 장점 단점. 생활 비한국 대비 3,050% 절감 가능한지 물가 변동 시 영향. 주거 저렴한 월세와 넓은 공간 계약 구조, 관리 시스템의 미숙함. 의료 간단한 진료는 저렴 중증 질환 시 이송 필요, 의료질 편차 큼. 사회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 기회 고립감, 언어 문화 장벽. 법제도 일부 국가, 장기 체류 비자 용의 비자 갱신 문제 세금 이슈. 은퇴 이민을 고려하는 분들에게 전문가가 조언하는 5가지 체크리스트. 현재 자산과 매달 확보 가능한 고정 수입 분석. 연금, 월세, 금융상품 수익 등. 국가별 장기 체류 조건 및 비자 제도 정확히 이해. 현지 법률 자문 또는 한인 변호사 활용 권장. 장기 체험 거주 13개월 단기 렌트를 먼저 해볼 것. 실제 거주 감각 확인 필요. 건강 상태와 예상 의료 수요 체크. 현지 보험 가입 여부 및 의료시설 수준 사전 조사. 가족 지인과의 거리 문제 및 외로움 관리 방안 마련. 온라인 커뮤니티, 정기적인 귀국 계획 등 고려. 결론 적은 돈으로 품위 있게 사는 법을 찾는다면 은퇴 이민은 단순히 저렴한 삶을 추구하는 선택이 아니라 나의 노후, 삶의 질을 다시 설계하는 행위입니다. 월 200만 원이라는 금액은 한국에서는 버티기의 상징이 될 수 있지만 어떤 나라에선 여유로운 은퇴자로의 전환점이 됩니다. 중요한 건 감성적 충동이 아닌 현실적인 계산과 준비입니다. 철저한 정보 수집과 현지 체험, 그리고 법적 금융적 사전 조치가 반드시 동반되어야만 은퇴 이민의 행복은 가능해집니다. 혼자 살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일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것은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낚시, 등산, 컴퓨터나 기타 배우기 같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삶의 활기를 찾는 것은 매우 좋은 조언입니다. 이러한 활동들이 생활의 의미와 목적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은 특히 중요한데, 이는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도 가능하게 하여 외로움을 극복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긴장과 기대감을 유지하는 것이 일상의 활기를 되찾고 고립감에서 벗어나는 열쇠라는 점도 깊이 공감됩니다. 지금의 철학적인 자세로 살아가면서도 스스로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삶을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매우 멋지네요. 50대 남성, 혼자 사는 삶의 의미와 도전. 혼자라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50대 이후 인생의 반을 넘어서 혼자 살게 되는 남성들의 이야기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사정은 다르겠죠. 이혼을 겪은 경우도 있고 자식들이 다 성장해서 떠난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본인의 선택으로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혼자 살게 된 이유야 각자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사는 중년 남성들의 삶을 불행하게 묘사하곤 합니다. 외롭고 공허하며 삶의 목적을 잃고 무기력해질 수 있다고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물론 혼자 살면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속에서 오히려 자신만의 행복을 찾을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혼자 살게 된 50대 남성들이 마주하는 현실적인 문제와 그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삶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실제 사례들을 통해 해결책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외로움과 고립감. 혼자 살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감정이 외로움입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반겨주는 사람이 없고 가족과 대화를 나눌 상대가 없는 상황은 익숙해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 가족과 함께 살아왔던 남성들에게는 더욱 그렇죠. 사례 1, 부인과 자식 없이 처음엔 막막했지만 취미가 나를 구했어요. 박 씨는 55세에 은퇴하고 자식들은 이미 독립한 상태였습니다. 부인과는 이혼 후 혼자 살게 되었죠. 처음엔 막막했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조용하고 누구랑 대화할 사람도 없고 TV만 보다가 잠드는 날들이 계속됐습니다. 그때 친구가 낚시를 권유했어요. 처음에는 그게 뭐가 재미있겠냐 싶었지만 바다를 바라보며 고요하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 마음이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낚시를 가게 되면서 낚시 동호회도 가입하고 거기서 만난 사람들과 친해지면서 외로움도 서서히 사라졌어요. 지금은 오히려 혼자만의 시간이 더 소중해졌습니다. 박 씨처럼 자신만의 취미를 찾는 것은 외로움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혼자 있다고 해서 꼭 고립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취미를 통해 사람들과 교류하고 스스로의 시간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삶의 목적 상실. 50대 이후, 특히 은퇴 후에는 삶의 목적이 희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이상 직장에 나갈 필요도 없고 자식들도 독립하면서 가장으로서의 역할도 줄어들죠. 이때 많은 분들이 무기력함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제 나한테 남은 게 뭐지? 라는 질문이 자주 들리게 되는 거죠. 사례 2, 퇴직 후 농사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어요. 김 씨는 30년간 대기업에 다니다가 55세에 퇴직을 했습니다. 처음엔 퇴직을 즐겼죠. 하지만 몇 개월이 지나자 무료함이 몰려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도 없고 할 일도 없었거든요. 그러던 중 시골에 있는 작은 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취미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점점 더 진지하게 임하게 되었죠.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땀 흘리며 성취감을 느꼈고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에 사는 사람들과의 교류도 늘어나면서 삶의 활력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지역 농업인들과 함께 작물 재배에 대한 정보를 나누며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어요. 김 씨처럼 퇴직 후에도 새로운 도전과 배움을 통해 삶의 의미를 다시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노인네가 왜 농사를 짓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본인에게는 그것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문제, 경제적 어려움. 혼자 살게 되면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 후 연금만으로 생활하는 경우 큰 경제적 여유는 없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생활을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지출을 줄이거나 새로운 수익원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 3, 화물차 운전으로 새로운 수익원을 찾았어요. 최 씨는 퇴직 후 연금으로 생활을 이어갔지만 생활비가 점점 빠듯해졌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화물차 운전을 시작했죠.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익숙해지니 오히려 스케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어서 혼자 사는 삶에도 잘 맞았습니다. 정기적으로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었고 혼자 살며 시간적인 여유도 생겼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도 최 씨처럼 새로운 수익원을 찾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도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자존감을 유지하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결론, 혼자서도 충분히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 혼자 살게 되는 상황은 처음엔 두렵고 낯설 수 있지만 오히려 본인이 하고 싶었던 일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취미 생활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고 삶의 목적을 찾아가며 경제적인 문제도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진정한 독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고 그런 의미를 찾기 위해 다양한 도전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혼자 산다고 해서 불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만의 시간을 온전히 누리며 인생의 후반전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자신만의 의미를 찾기 위한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당신의 삶에 다시 한번 활기를 불어넣어 보세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혼자 사는 삶이 처음엔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충분히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로 자기 주도성입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말 그대로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시간입니다. 남의 기대나 요구에 맞출 필요 없이 자신의 속도와 방향에 맞춰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혼자 있는 시간은 무언가를 배우고 생각을 정리하며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삶의 활력을 찾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1. 자기 개발을 통한 성취감. 혼자 사는 동안 꼭 새로운 취미나 기술을 배우는 것만이 답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동안 미뤄왔던 자기 개발에 시간을 쏟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 온라인 강의 플랫폼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원하는 분야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자격증에 도전해 본다거나 그동안 미뤘던 독서에 시간을 들여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기 개발을 통해 얻는 성취감은 외로움을 해소하고 자신의 가치를 새롭게 정의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스스로 무언가를 해냈다는 느낌은 삶에 대한 자신감을 크게 높여줄 수 있습니다. 2. 공동체 활동과 봉사. 혼자 산다고 해서 항상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지역 사회에 있는 다양한 모임이나 봉사활동에 참여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고 함께 무언가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소속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은퇴 후 지역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삶의 보람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동네에서 혼자 지내는 어르신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는 일을 하면서 오히려 본인이 더 많은 위로와 에너지를 받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끔은 공동체 활동을 통해 서로 돕고 그 속에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것도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3. 미래에 대한 준비. 50대 이후 혼자 살면서 중요한 또 다른 요소는 바로 미래에 대한 준비입니다. 이는 단지 경제적인 준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관리, 정신적 안정을 위한 준비, 그리고 나아가 죽음을 준비하는 것까지도 포함됩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어가면서 자연스럽게 건강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혼자 사는 사람일수록 더 철저한 건강관리가 필요합니다. 정기적인 운동과 건강검진,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통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챙기는 것은 필수입니다. 또한 혼자 살 때는 정신적 안정도 중요한데 이를 위해 명상이나 요가 같은 마음 수련을 시작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마음을 차분하게 가다듬고 현재의 삶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는 것은 정신적 고요와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끝을 준비하는 것은 어렵지만 중요한 문제입니다. 갑작스럽게 병이나 사고로 혼자 남게 될 경우를 대비해 법적 절차나 재정 계획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불안감을 줄이고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죠. 결론적으로 혼자 사는 삶이 가져다주는 자유로움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외로움이나 고립감은 사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혼자 사는 시간이 가장 가치 있는 시간으로 변할 수 있죠. 그리고 혼자 산다는 것은 곧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기회를 통해 진정으로 자신을 알아가고 인생에서 가장 하고 싶었던 일들에 몰두하며 혼자만의 의미를 찾는 여정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혼자 사는 것이 절대 결핍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며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채워가세요. 언제나 힘내시길 바랍니다. 혼자라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